나는 그날 그의 목을 칼로 그었다. 피가 솟구치는 그 순간 그의 눈에 비친 공포가 내 가슴을 찌르더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는 속삭였지만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서울의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그 칼은 진짜가 아니었다. 상징적인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칼로 하지만 그날의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그를 죽이고 싶었다. 내 딸을 보호한다며 강요한 그 혼인계약서가 이제 나를 얽매는 족쇄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무기가 된 걸 깨달았으니까.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5해 전 그때 나는 아직 가난한 싱글맘이었고 그는 재벌가의 후계자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의 재산을 5배로 불린 여자.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하룻밤 사이에 돌변했다. 복수란 이런 거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상대를 피투성이로 만드는 법. 나는 김하윤, 32살의 평범한 여자였다. 아니, 평범함을 꿈꾸는 여자. 서울 변두리 영등포의 낡은 원룸에서 딸 지은이와 살았다. 지은이는 5살, 내 인생의 유일한 빛. 남편은 지은이가 태어나기 직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보험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나는 낮에는 카페 알바,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로 버텼다. 매일 아침 지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가 꼭 성공할게. 너한테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게.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지은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카페로 향하던 길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자마자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하윤 씨. 박준호 변호사입니다. 박 씨 가문의 대리인으로 연락드렸어요. 딸 지은이 양육권 관련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 씨 가문?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았다. 대한민국 재벌 10위권, 반도체 제국을 일군 그 집안. 왜 나 같은 여자에게? 변호사는 간단히 설명했다. 내 늦은 남편이 박 씨 가문의 하청업체 직원이었고 사고 당시 회사 차량을 타고 있었다는 사실. 박 회장님께서 지은이를 가문의 일원으로 보호하고 싶어 하십니다. 상속권을 부여할 의향이 있으시고요. 나는 웃음이 터졌다. 보호. 상속.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에 웃음이 멎었다. 혼인계약서에 서명하세요. 박 회장님의 손자, 박민준 씨와의 결혼으로요. 형식적인 결혼입니다. 지은이를 박 씨 가문의 후계자로 만드는 거죠. 대신 매월 5천만 원 양육비와 주택 제공. 거부하시면 소송으로 갑니다. 사고 책임 추궁으로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소송. 우리 같은 집의 법정 싸움이 무슨 소용. 지은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나는 울면서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딸을 보호한다면서요? 그게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걸고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혼인계약서는 두껍고 복잡했다. 결혼은 형식적, 동거 없음, 재산 분할 금지, 이혼 시 양육권 박 씨 가문 귀속. 모든 조항이 나를 올가매는 족쇄 같았다. 서명하는 손이 떨렸다. 민준 씨를 처음 만난 건 계약 다음 날, 박 씨 가문의 사저, 강남의 초호화 빌라였다. 그는 35, 완벽한 재벌 3세. 날카로운 눈매, 비싼 수제 슈트, 그리고 미소 뒤에 숨긴 냉소. 반갑습니다. 하윤 씨 결혼. 서로에게 이로울 거예요.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차갑고 형식적이었다. 지은이는 그의 곁에서 수줍게 웃었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거래다. 결혼식은 비밀리에 치러졌다. 가족만 참석한 소박한 행사, 아니, 소박한 척한 행사. 박 회장님은 백발의 노신사, 눈빛이 독사 같았다. 지은이를 잘 키워라.
우리 가문의 피를 이을 테니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메스꺼웠다. 딸을 보호한다면서 왜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피비린내 나는 냄새가 나는 건? 결혼 후 우리는 별거 생활을 했다. 나는 여전히 원룸에, 그는 강남 펜트하우스에. 매달 돈이 들어오니 생활은 나아졌다. 지은이는 좋은 유치원에 다니게 됐고 나는 카페 알바를 그만두고 온라인 비즈니스 강의를 들었다. 엄마가 사업할 거야? 지은아, 지켜봐. 지은이는 박수를 치며 웃었다. 하지만 박씨 가문의 간섭은 시작됐다. 매주 변호사가 오는가 하면 민준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불쑥 나타났다. 하윤아, 민준이랑 제대로 해라. 가문 망신시키지 말고. 그녀의 미소는 달콤했지만 말투는 칼날. 어느 날 그녀가 지은이 선물을 들고 왔다. 고가의 인형과 옷차림. 이제 우리 손녀잖아. 예쁘게 입혀. 나는 감사 인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지은이는 내 딸이다. 왜 가문의 소유물처럼 느껴지는 거지? 민준과의 만남은 더 형식적이었다. 매달 한 번 레스토랑에서 만나 식사. 그는 사업 얘기만 했고 나는 지은이 얘기. 민준 씨, 우리 그냥 이혼할까요? 지은이 양육비만 주시면. 그는 웃었다. 계약서 봤어? 불가능해. 가문이 허락 안에 그의 눈빛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경멸을 느꼈다. 가난한 여자, 딸을 팔아넘긴 여자. 그게 나에 대한 그의 시선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강의를 통해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 코칭 플랫폼. 맘스업, 맘즈업. 싱글맘들의 멘토링, 비즈니스 팁 공유. 처음엔 친구들 몇 명이 가입했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박씨 가문의 돈으로 서버를 빌렸고 마케팅을 시작했다.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다. 1년 만에 1억 원 돌파. 민주는 그걸 비웃었다. 재벌 돈으로 장사하는 거? 웃기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밤새워 코딩 배우고 네트워킹 파티 다녔다. 지은이는 내 곁에서 자랐다. 엄마 최고, 그녀의 말에 힘이 났다. 그러나 균열이 왔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지은이를 데려가려 했다. 가문 교육이 필요해. 사립 유치원으로 옮겨에 나는 거부했다. 지은이는 제 딸입니다. 당신들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날 밤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계약 위반입니다. 소송 준비하세요. 나는 울었다. 지은이를 안고. 이 결혼이 보호가 아니라 포획이었음을 깨달았다. 복수의 씨앗이 싹 텄다. 좋아. 내 놈들 방식으로 해주마. 복수의 첫걸음은 은밀했다. 나는 박씨 가문의 약점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민준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물었다. 가문 사업, 요즘 어때요? 반도체 시장이 불안정하다던데. 그는 술에 취해 실언했다. 아버지, 중국 공급망에 너무 의존해. 그게 문제야. 나 혼자서도 더 잘할 수 있는데 구세대라. 그 말은 금광이었다. 나는 맘스업을 키우며 네트워크를 넓혔다. 여성 CEO 모임, 스타트업 컨퍼런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박씨 가문의 비밀을 흘렸다. 회장의 불법 뇌물, 민준의 사생아 스캔들. 나는 모든 걸 메모했다. 노트북에 숨긴 파일, 박씨의 약점. 지은이는 6살이 됐다. 생일 파티를 열었고 민준을 초대했다. 그는 늦게 왔고 선물은 형식적이었다. 축하해, 지은아. 지은이는 그의 무릎에 앉아 그림을 보여줬다. 아빠, 이거 봐.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아빠가 아니야. 그 말에 지은이의 눈물이 터졌다. 나는 민준을 노려봤다. 당신이 계약으로 한 일이에요. 책임지세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돈으로 끝내? 감정은 필요 없어.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가문 무너뜨리리라. 사업은 순항했다. 맘스업은 5억 매출. 투자 유치도 됐다. 나는 강남으로 이사했다. 작은 오피스텔이지만 우리만의 공간. 시어머니가 또 왔다. 이제 가문으로 들어오거라. 민준이랑 제대로 살면서 그녀의 눈빛은 탐욕스러웠다. 지은이를 이용해 나를 통제하려는? 아니요. 저는 제 길을 가요. 나는 단호했다. 그녀는 웃었다. 계약 잊었어? 내 인생, 우리 손에 달렸어.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아직은. 하지만 곧 바뀔 거야. 민준과의 관계는 악화됐다. 그는 나를 편의점 여자라고 불렀다. 파티에서 술 취해 전화했다. 너 같은 년이 왜 우리 가문에? 지은이만 빼고 다 버려. 나는 녹음했다. 증거. 복수의 조각. 한편 나는 사업을 확장했다. 맘스업에 AI 코칭 도입. 싱글맘들의 심리 상담 모듈. 심리학자 컨설턴트 고용. 매출 10억 돌파. 언론이 주목했다. 싱글맘 CEO의 성공 스토리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여성들은 보호가 아니라 기회가 필요해요. 박 회장님이 직접 연락했다. 잘하고 있군. 가문에 합류하라. 그의 제안은 달콤했다. 지분 1% 제공.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감사하지만 제 사업이에요. 그날 그의 분노를 느꼈다. 내가 감히? 복수의 물꼬가 트였다. 나는 익명으로 박씨 가문의 뇌물 스캔들을 제보했다. 작은 언론사에 뉴스가 터졌다. 주가 5% 하락. 민주는 패닉. 누가? 이 새끼들. 그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를 탓했다. 나는 지은이와 산책하며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영원히. 지은이는 웃었다. 엄마 사랑해. 그 미소가 내 연료였다. 하지만 시련이 왔다. 변호사가 소환했다. 지은이 양육권 소송. 가문이 이길 거야. 나는 법률팀을 고용했다. 사업 수익으로. 싸움은 시작됐다. 밤새 공부했다. 법률 서적, 판례. 나는 지지 않아. 민준이 찾아왔다. 이혼하자. 돈 줄게. 많이. 그의 눈빛은 절박했다. 스캔들 여파. 나는 웃었다. 계약서. 당신들 방식으로 할게요. 그는 모르는 척 하지만 나는 알았다. 게임의 판이 바뀌고 있다. 사업은 폭발했다. 맘스업 투자 50억 유치. 매출 20억. 나는 CEO로 등극. 강연 요청 쇄도. 김하윤, 한국의 아이콘.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다듬었다. 다음 타겟, 민준의 사생아. 소송은 험악했다. 법정에서 박씨 변호사들은 나를 공격했다. 피고는 계약 위반. 자격 미달. 싱글맘 오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증언자들은 가문 편. 시어머니가 증언대에 섰다. 하윤이는 지은이를 제대로 못 키워. 가난 때문에. 나는 반박했다. 제 딸은 행복합니다. 당신들의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거로 제출한 건 사업 기록. 지은이의 미소 사진. 변호사는 물었다. 왜 결혼했나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하지만 그게 속임수였음을 알았어요. 재판 중간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내 늦은 남편의 사고, 박씨 가문의 과실. 회사 차량 결함 은폐. 나는 그걸 파헤쳤다. 익명 제보자 덕. 법정은 소란. 판사는 추가 조사 지시. 박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주는 나를 찾아왔다. 이게 뭐야? 왜 파헤쳐? 그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쥐었다. 넌 배신자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들이 먼저 배신했어.
지은이를 도구로.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지은이를 안고. 미안해, 엄마가 나빠해 하지만 눈물은 열려. 다음 날 나는 언론 플레이. 재벌 가문의 어두운 비밀 제목으로 기사. 주가 폭락 10%. 사업은 절정. 맘스업 유니콘 지위. 배류에이션 500억. 나는 글로벌 투자자 미팅. 실리콘밸리에서 돌아올 때 공항의 기자들. 김하윤 씨, 성공 비결은? 인내와 복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시어머니의 전화. 내가 그랬어. 지은이 데려갈 거야. 이 그녀의 목소리 떨림. 나는 차갑게. 시도해봐요. 후회할 거예요. 민준과의 만남은 폭풍. 그는 술에 취해. 너 때문에 가문이 흔들려. 이혼해. 100억 줄게. 나는 녹음 버튼 누르며. 돈. 당신들 돈으로 산 내 인생이야. 이제 돌려줄게. 5배로. 복수의 다음 단계? 나는 박씨 공급망 약정 공략. 내 사업 파트너, 중국 AI 업체와 제휴. 반도체 대체 기술 개발. 박씨 의존 줄임. 시장은 반응. 신흥 스타트업, 재벌 도전. 지은이는 7살 학교 생활 좋다. 하지만 트라우마. 아빠 왜 싫어해? 그녀의 질문에 가슴 아팠다. 아빠는 바빠. 엄마가 아빠 될게. 나는 약속했다. 소송 판결. 양육권 나승. 하지만 조건, 가문 방문 의무. 승리지만 나는 받아들였다. 게임 계속. 박 회장님 만남. 그의 집, 한옥 스타일 저택. 내가 강하군. 합류하라. 지분 5%, 제한 업그레이드. 나는 웃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제 제국 만들어요? 그의 눈빛 변함. 후회할 거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미 후회하는 건 그들. 사업 폭주. 매출 100억. 직원 50명. 나는 커버 스토리. 싱글맘의 제국. 독자들은 열광. 하윤 누나, 응원해. 하지만 개인적 고통. 민준의 괴롭힘. 스토커처럼 따라다님. 포기해. 내가 이길 수 없어. 나는 경찰 신고. 증거 쌓기. 지은이 생일. 파티에 민준 초대. 그는 안 왔다. 대신 선물. 빈 상자. 메시지 카드. 내 인생처럼 텅 비었어. 분노 폭발. 나는 부쉈다. 복수 계획 완성. 5배의 내 재산. 그들의 5배 불리기. 시작. 제국의 기반은 튼튼해졌다. 맘스업은 앱 론칭. AI 기반 멘토링. VR 워크숍. 사용자 10만 명. 매출 200억. 나는 테덱스 강연. 대신에서 피어나는 꽃. 청중 박수. 하지만 무대 뒤. 눈물. 지은이를 위한. 박씨 가문은 흔들. 뇌물 스캔들 수사. 검찰 압수수색. 주가 30% 폭락. 민주는 자살 시도 루머. 시어머니 전화. 도와줘. 가문 살려. 나는 침묵. 왜 나한테? 내가 원한 거잖아. 그녀의 울음. 처음 느껴보는 약함. 나는 말했다. 보호. 그게 당신들의 보호였어? 민준 만남. 카페, 중립지대. 그는 초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눈물. 진심. 나는 흔들렸다. 지은이 바을 내 딸이야. 하지만 회상. 그의 경멸. 빈 상자. 늦었어. 나는 제안. 이혼. 하지만 조건. 가문 비밀 공개의. 그는 고개 저음. 안 돼. 명예가. 복수 실행. 내 파트너십 발표.
맘스업, 글로벌 AI 얼라이언스 박씨 경쟁사와 시장 충격. 재벌 도전자 등장, 주가 추가 하락. 지은이 학교 문제. 왕따. 내 아빠 재벌 나빠, 아이들 말, 나는 학교 상담. 엄마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속으론 분노. 이 가문 때문에. 사업 위기. 해커 공격. 데이터 유출 위협. 추적 결과, 박씨 측 나는 보안 강화, 반격. 공개 고발. 기업 테러, 여론 역풍. 박 회장님 최후 통첩. 포기하라. 아니면 지은이 빼앗는다. 나는 웃음. 시도해봐요. 내 재산, 당신들 5배예요. 사실, 내 자산 500억. 박씨 시총 1조에서 줄었지만 내 성장 5배 투자자들 몰려. 하윤, 다음 유니콘. 민준의 고백. 사랑했어. 처음엔 레스토랑, 촛불. 그의 손길. 나는 뿌리침. 거짓말. 당신은 돈만 봤어. 그날 밤, 폭풍. 비 맞으며 집으로. 지은이 안고. 엄마 지켜줄게, 그녀의 말에 눈물. 소송 재개. 양육권 재심. 하지만 내 증거 산더미. 사고 과실 인정. 배상금 100억. 승리. 시어머니 붕괴. 병원. 미안해. 나도 피해자야. 그녀의 과거. 가문 압박. 동정. 하지만 늦음. 복수 절정 준비. 마지막 카드, 민준 사생아 공개. 언론에. 폭로의 밤, 나는 기자회견. 박씨 가문에 숨겨진 죄악 자료 배포. 민준 사생아, 뇌물, 사고 은폐. 플랫이 터짐. 김하윤 씨, 왜 지금? 정에 위해. 그리고 내 딸 위해. 세상 뒤집힘. 뉴스 헤드라인. 주가 50% 증발. 박 회장 사임. 민준 실종. 시어머니 자살 시도. 민준 전화. 내가. 왜, 그의 절규. 나는 차갑게. 당신들이 시작했어. 계약으로 내 인생 훔쳐. 지은이는 충격. 엄마, 나쁜 사람들이야. 나는 아름. 이제 끝났어. 우리 자유야. 사업 정점. 맘스업 IPO 준비. 배류에이션 5천억. 나는 억만장자. 5배. 그 이상. 하지만 공허. 복수 후. 빈자리. 민준 찾아감. 병원. 그는 입원. 죽고 싶었어. 그의 속삭임. 나는 앉음. 살아. 속죄해. 그의 눈물. 사랑했어. 진짜 회상. 결혼식 날. 그의 떨림. 진심이었나? 하지만 배신 쌓임. 나는 떠남. 이제 각자 길. 가문 붕괴. 박씨 분할 매각. 나는 인수 제안 받음. 하윤 씨, 사세요. 나는 거절. 새로운 시작. 지은이와 여행. 제주, 바다. 엄마, 행복해? 응, 너 덕분에. 하지만 후폭풍. 소송 쇄도. 나도 표적. 변호사 팀 동원. 이겨요. 민준 재등장. 무릎 꿇음. 용서해. 지은이 아빠 될게. 그의 변화. 재활, 반성. 나는 고민. 용서. 복수 끝. 지은이 말, 아빠 보고 싶어. 그녀의 눈빛. 결정의 순간. 한 번만. 증명해. 새로운 시작. 민준과 재결합. 아니, 동거 시도. 상담받으며. 그는 변했다. 사업 도움. 내 제국, 돕겠어.
하지만 의심. 밤마다 깨 꿈의 칼 복수 끝났나? 사업 성공. IPO 성공. 시총 1조. 나는 한국 여성 CEO 1위. 상 받음. 감사합니다. 배신에서 배운 교훈. 지은이 10살 가족 사진. 우리 셋 행복. 하지만 상처 남음. 최종 대면. 박 회장님, 요양원. 내가 이겼다. 그의 인정. 용서하나, 나는 고개 끄덕. 네 뭐 하지만 잊지 않아? 민준과의 밤, 사랑해 그의 고백. 나는 안음. 나도. 하지만 조건. 영원히 지켜. 후과. 가문 재건 불가. 나는 새 제국. 하윤그룹. 여성 중심. 에필로그. 지은이 졸업식. 엄마, 고마워 그녀의 미소. 내 인생, 복수로 피었지만 사랑으로 완성. 이제 칼은 사라졌다. 대신 빛, 서울 하늘, 밝다. 하지만 가끔 속삭임. 다시 올까, 복수란 영원한 그림자. 그러나 나는 걷는다. 앞으로.